새벽 3시를 훌쩍 넘긴 시각, 고은서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박도연의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오자 은서는 깜짝 놀라 닫힌 문에 등을 기댄 채 가슴을 쓸어내렸다. 도현? 집 안 가득 형광등이 켜지며 도현의 모습이 드러났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은서의 얼굴에는 짜증이 스쳤다. 그녀는 굳게 다문 입술로 도현을 외면한 채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숨어 다닌 적 없어. 일이 늦게 끝났을 뿐이야. 방까지 쫓아온 도현을 향해 은서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갈아입을 옷을 움켜쥔 그녀는 그대로 욕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은서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그녀의 팔을 붙잡아 돌려세운 도현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원래 화를 오래 담아두는 성격도 아니었고 특히 은서에게는 더욱 그랬다. 은서는 굳어있던 표정을 조금씩 풀었다. 옷부터 갈아입게 해줘. 그리고 커피라도 끓여놔. 한결 부드러워진 은서의 말투에 도현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주방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서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욕실 문을 닫았다. 잠시 후 은서가 욕실에서 나오자 도현은 따뜻한 커피가 담긴 머그잔 2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은서가 조심스럽게 잔을 들자 도현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우리 정식으로 사귀자. 은서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란 눈으로 도현을 바라보았다. 뭐? 정식으로 사귀자고. 다른 남자 여자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한동안 멍하니 도현을 바라보던 은서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히스테리를 부리는 듯한 웃음소리가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도현과 마주치자 잦아들었다. 농담하지 마.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솔직히 나도 아직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내게 이런 감정을 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은서는 거칠게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방안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우린 친구잖아. 그래, 친구. 네가 갓 태어난 핏덩이였을 때부터 우린 친구였지. 하지만 지금 이런 감정이 드는데 더 이상 친구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은서는 도연을 똑바로 마주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그럼 우리가 애인 사이가 되는 건 좋은 생각이고, 솔직히 말하면 당혹스러운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는데 왜 이제야 네가 여자로 보이는 건지, 왜 널 보면 안고 싶고 키스하고 싶어지는 건지. 도현의 말을 듣고 있던 은서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몸을 돌려 자신의 컵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나도 계속 생각해왔어. 어쩌면 우리가 사귀는 게 지금 우리 감정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게 내 결론이야. 은서가 몸을 돌리자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온 도현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그를 노려보는 눈빛은 거두지 않았다. 우리의 감정? 도현은 은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싱크대에 양손을 짚고 그녀를 가두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깊은 눈으로 은서를 바라보았다. 너도 부정하지는 못할 거야. 지금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긴장감. 이게 정말 나만의 감정일까? 그렇다면 왜 날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지? 도현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던 은서는 그의 말에 발끈하며 정면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우리가 사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나도 확신은 못해. 그럼 이렇게 하자. 딱 한 달만 시간을 갖는 거야. 다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면 다시 친구로 돌아가는 거고, 만약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진짜라면. 도현은 말을 멈추고 은서를 품에 안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만약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면,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은서의 생각을 읽은 듯 도현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에 약간의 힘이 실렸다. 일주일 후 은서와 도현은 여전히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허, 빨리 벗어. 내기는 내기야. 자신의 카드패와 도연을 번갈아 바라보던 은서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들이 합의하에 애인이 된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처음 이틀 정도는 어색했지만 그들은 금세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아니, 김보람의 말대로 그들의 일상 자체가 이미 연인과 다름없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꼭 벗어야 해?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던 은서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지만 도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연휴가 낀 주이 토요일, 그들은 도현의 집 거실에 마주 앉아 포커를 치고 있었다. 그것도 옷 벗기 포커였다. 처음 몇 판을 연달아 이겨 도현의 셔츠를 벗겨냈지만 그 이후로는 운이 따르지 않아 계속해서 패배했다. 지금 은서에게 남은 것은 브래지어와 간절한 애원 끝에 겨우 사수한 커다란 나이트 셔츠뿐이었다. 당연히 벗어야지. 셔츠는 봐줬잖아. 정말 벗기 싫으면 속옷이라도 벗든가. 냉정한 도연의 말에 은서는 있는 힘껏 그를 노려보며 투덜거렸다. 그리고는 등을 돌려 브래지어를 벗었다. 좋아. 다시 하자. 싫어. 카드를 섞고 있던 도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은서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아직 남았잖아. 혹시 알아? 이번엔 네가 이길지? 이겨봤자 뭐해. 넌 나보다 훨씬 많이 입고 있는데. 은서와 자신의 옷차림을 번갈아 보던 도연의 시선이 그녀의 가슴께에 머물렀다. 보지 마. 은서가 지금 입고 있는 셔츠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도현의 눈빛이 짙어졌다. 그의 시선이 은서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강렬하게 빛났다. 당황한 은서는 가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도현을 노려보았다. 아, 미안. 나도 모르게. 흐흐. 음흉하게 웃는 도현을 향해 은서는 주먹을 휘둘렀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서 카드를 빼앗아 섞기 시작했다. 좋아. 이번 판에 내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을 걸겠어. 은서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도현을 바라보았다. 정말? 정말. 대신 너도 지면 가차없이 벗는 거다? 좋아. 이번엔 절대로 안 질 거야. 마음대로 해. 여유롭게 미소 짓던 도현의 얼굴이 판이 끝나갈 무렵에는 잔뜩 굳어 있었다. 은서가 승리한 것이다.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패를 흔들어 보인 은서는 자신과 카드를 번갈아 보는 도현에게 상냥하게 웃어 보였다. 내가 이겼지. 자, 어서 벗으라고. 고은서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박도현을 재촉했다. 우리 그만하자. 박도현은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고은서는 매몰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박도현이 아까 지었던 음흉한 웃음을 똑같이 지으며 손으로 그의 옷을 가리켰다. 벗어. 내기는 내기야. 아우, 야, 은서야. 어허, 잔말이 많아. 좋아. 정자진해서 벗기 싫다면 내가 벗겨주지. 으흐, 이리 와. 어머,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박도연은 여자 흉내를 내며 몸을 사렸다. 고은서는 박도연을 깔아눕히고 그의 양말 한 짝을 벗겨 의기양양하게 흔들었다. 이래도 순순히 벗지 않을 테냐?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안 되기는 반항이 심하구나. 어림없다. 고은서의 몸에 깔린 채 몸을 뒤척이던 박도연은 웃음을 터뜨렸고 고은서 또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해 그의 옷을 벗기는 손길이 더뎌졌다. 잠깐, 무슨 소리 안 들려? 괜히 잔꾀 부리지 마. 고은서의 밑에서 몸을 빼낸 박도현이 가만히 귀를 기울였고 고은서도 그를 따라 귀를 기울였다. 이거 문 두드리는 소리잖아. 너희 집 같은데? 누구 올 사람 있어? 고개를 저은 고은서는 시계를 힐끗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12시가 넘었어. 이 시간에 누가 오겠어? 그들이 문 앞에 다가갔을 때 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서 씨, 은서 씨. 의아한 표정으로 고은서를 내려다보던 박도연은 굳어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인상을 찡그렸다. 누구십니까? 박도현은 고은서가 보이지 않을 만큼 문을 열고 그녀의 집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보다 한두 살 정도 많아 보이는 남자가 그가 문을 열자 돌아보았다. 은서가 아, 아시는군요. 그럼 어디 갔는지도 아시겠군요. 최태준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며 박도연은 살짝 인상을 쓰고 그의 옆으로 바짝 다가와 있는 고은서를 바라보았다. 그와 눈이 마주친 고은서는 굳은 얼굴로 그의 눈길을 피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알긴 합니다만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알려주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전 은서 씨 약혼자입니다. 잠깐 어리둥절해하던 박도연은 그제야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최태준은 그의 표정에 밝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박도현의 다음 말에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 아, 알았다. 은서 친구랑 눈 맞아 약혼식 이틀 전에 튀었다는 그 제비구만. 그 말에 표정을 굳힌 최태준이 그가 있는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다. 이봐요. 댁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발끈해서 외치는 그의 말에 굳은 미소를 지은 박도현은 현관문을 활짝 열며 자신의 팔을 꼭 붙잡고 있는 고은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은서야, 내가 누구냐고 물으시는데? 은서 씨. 척 보기에도 방금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은 그녀의 모습에 경악한 최태준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박도연에게 더욱 바짝 다가선 고은서는 자신의 어깨를 잡는 강한 손에 힘입어 싸늘한 눈빛으로 최태준을 바라보았다. 반갑다고 해야 하나요? 이 시간에 웬일이죠? 아, 난 그저. 그러는 은서 씨야말로 그런 차림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남자는 누굽니까? 정신을 차린 듯 최태준이 날카롭게 말했고 그와 그녀 사이를 교묘하게 막아선 박도연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고은서, 너 좀 심했다. 아무리 남자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제비 사촌쯤 되는 놈이랑 만날 수 있냐? 날 골탕 먹이려고 나 없는 사이에 남자를 만났으면 저보다는 나은 놈을 골랐어야지. 뭐라고? 분노로 새빨개진 얼굴로 최태준이 좀 더 다가섰고 고은서를 약간 물러나게 한 박도현이 최태준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내가 누구냐고 물었지. 난 은서의 약혼자 되는 사람이야. 이 녀석이 나한테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나 없는 사이에 바람을 피운 모양인데. 이제 진짜 약혼자도 돌아왔고 화도 풀렸으니 더 이상 당신은 필요 없을 거요. 그러니 딴 여자 알아보라고. 뭐 이런 게 같은 경우가 그래. 그러고 보니 알만하군. 비웃음이 가득한 미소를 지은 최태준이 뼈 있는 시선으로 둘을 바라보았고 움찔하는 고은서를 느낀 박도현의 눈에 살기가 어렸다. 알만하다니 무슨 말이지? 뭐 뻔한 거 아니겠어? 보기엔 얌전해 보여서 괜찮게 보았더니 아무 남자하구나. 졸지에 멱살을 잡혀 벽으로 밀어붙여진 최태준은 자신을 노려보는 살기 어린 박도현의 시선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잘 들어, 이 자식아. 그렇게 떠날 땐 언제고, 이제 나타나 뭐가 어쩌고, 어째? 은서가 무슨 장난감인 줄 알아? 실컷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버리고, 가끔 생각나면 다시 꺼내보는 그런 호의에 감사라도 할 것 같아? 은서는 그런 장난감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니까. 다른 사람도 물론이지만 특히 너 같은 놈에겐 절대 은서를 내줄 수 없어. 잘 들어.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 나 없는 사이에 은서를 심심하지 않게 해준 정을 생각해서 지금은 고이 보내주지만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때 진짜 죽이고 말겠어. 박도연에게 멱살이 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최태준을 보며 고은서는 안쓰러움보다 통쾌한 기쁨을 느꼈다. 어떻게 저런 남자를 사랑한다고까지 생각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다. 처음부터 박도연과 비교를 하기는 했지만 저렇게 가치 있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 아마 이 세상 누구도 박도연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볼 것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주섬주섬 벗어두었던 옷가지를 챙겼다. 역 같은 자식. 쾅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들어서던 그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날카로운 눈을 들다가 옷구러미를 들고 서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부드럽게 풀렸다.